자, 합시다. 지난주에 누가 내 마이크를 부셔가지고, 나 마이크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 카메라는 좀 조심해 주시고, 그지? 이번에 마이크 비싼 거 샀어. 이번에 마이크 부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지난주에 부신 건 그래도 그나마 좀 저렴이었는데, 이번 어차피 새로 사야 돼서 내가 큰맘 먹고 좋은 거 샀어. 10만 원이야. 그래서 망가뜨리면 큰일 나. 자, 그럼 빠르게 정리합시다. 빠르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가 그냥 외워도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야. 알겠지? 그거는 뭐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거니까 중요한 것만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권 나오거든. 기권. 두 번째. 자, 기권 혹은 우리가 대기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야, 공기층. 공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 그럼 어떻게 알아냈느냐? 자, 관측 장비를 매달아 갖고 하늘 높이 올려본 거야. 올라가면서 온도를 재본 겁니다. 그래서 자, 구분 기준 그래가지고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온도가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분포를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봤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높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온도라고 하면, 그지?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갔더니 일정해지고 다시 높아졌다가 일정해지고 다시 낮아졌다가 일정해지고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온도 변화를 가지고 몇 개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뉘어지더라. 자, 그래서 보니까 지상에서 약 한 10km 부근까지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요. 또 그 다음부터는 한 50km 부근까지는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그 다음에 80km 부근까지 또 다시 낮아졌다가 그래서 80km쯤 가면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80km가 넘어가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야. 참고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대략 그 두께를 1000km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근데 여기 벌써 80km만 넘어가면 그냥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100km가 넘어가면 우주라고 얘기하긴 한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공기는 약 1000km 두께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보통 배우고요. 그랬을 때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어. 아래쪽에서부터. 자, 여기를 대륙권, 여기를 성층권, 그 위를 중간권, 가장 위를 열권,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개의 층으로.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약간 경계쯤에 해당되는 곳에 가면 온도가 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건데, 요 경계 부근은 우리가 아래층의 이름을 붙여주면 돼. 예를 들어서 대륙권하고 성층권의 경계 부근은 아래쪽에 이름 붙이면 뭐야? 대륙권 경계면이 아니라 경자를 빼고 대륙권 계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한 10km 부근 가면 50km 부근은 그 아래쪽 성층권 계면 이렇게 부르고, 그 위는 중간권 계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층으로 나뉘어지더라라는 거를 알아낸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대륙권, 첫 번째 대륙권. 자, 지상에서부터 약 10km 부근까지, 그지? 10km 부근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 보면 어떻게 돼?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층이더라 이거야. 왜 내려가냐 이거야.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들어봤지?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든? 그럼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지구 지표면이 에너지를 방출해.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걸 방출해. 이 지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 생각해봐. 난로 생각하면 쉬워. 여기 난로가 있어. 난로에서 열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나한테 오는 열이 많으니까 뜨겁잖아. 근데 내가 난로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난로에서 오는 열이 적어지니까 추워지지? 그럼 같은 논리입니다. 지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더라 이거야.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 봐봐. 얘를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눈다고 치면 아래쪽하고 위쪽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한 거야? 아래쪽이 따뜻하지?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럼 위에 있는 놈은 밀려서 내려오거든. 즉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 공기층이 안정한 걸까 불안정한 걸까?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불안정해서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연직운동을 다른 말로 뭐다? 대류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류.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선 연직운동이라고 나오고 어떤 문제에선 대류현상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기층이 불안정한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사는 지표면이니까 니네 지표면의 70%는 바다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자, 참고로 대륙권에는 전체 공기의 거의 95%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95% 정도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에 있다는 얘기야. 대륙권에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뭐야? 수증기가 분포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바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기상현상. 그래서 대륙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이야. 대륙권에서. 자, 두 번째. 자, 그 위에 보면 성층권이란 층이 있어. 자, 성층권은 대략 10km 부근에서 50km 부근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하지? 그럼 잘 봐봐. 성층권도 원래는 당연히 어때? 지상에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잖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성층권은 봤더니 반대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더라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똑같아야 되거든. 땅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추워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 뭔가 봤더니 지상에서 30km 부근에 바로 뭐가 존재하더라? 오존층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오존층. 그럼 이 오존층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거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사는 땅에는 자외선이 많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거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온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온도가 높아지면 대륙권하고 반대지. 오히려 위쪽이 더 따뜻하잖아. 가벼운 공기가 위에 있고 무거운 공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층권은 기층이 매우 어떻다?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기층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니네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고 치면 어떻게 돼? 대륙권을 통해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성층권을 통해서 날아가는 게 더 안전하겠지. 그지? 그래서 장거리 비행기에 항로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 뭐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먼 거리를 갈 때는 비행기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날아갑니다. 왜? 안정하니까 매우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성층권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뭐다? 오존층. 그지? 오존층에서 뭘 흡수한다? 자외선. 맞지? 적외선하고 또 이게 낚이면 안 돼.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야. 자외선. 그지? 그리고 보통 이제 요까지 한 30km 부근 그러니까 오존층이 있는 데까지가 공기가 99%야. 이제 사실 그 위는 공기가 거의 없는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성층권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중간권 나옵니다. 자, 중간권은 이제 50km 부근에서 80km 부근까지를 중간권이라 한다. 그지? 그럼 봐봐. 성층권도 원래는 올라갈수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오존층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근데 중간권에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땅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온도가 똑같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권도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럼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도 봐봐. 중간권만 놓고 보자면 아래쪽이 그나마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운 거잖아. 얘도 기층이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얘도 기층이 불안정한 거야. 기층이 얘도 불안정한 거야. 기층이 불안정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일어나?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중간권도 대류권과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난다?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니네 수증기가 중간권까지는 못 올라가. 왜? 높아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중간에 성층권이 막고 있잖아. 연지운동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중간권에는 수증기는 없어요, 사실. 수증기는 없기 때문에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대류권과 달리 뭐는 안 일어나?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무조건 대류권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 저 우주에서 돌멩이가 하나 떨어져. 열권은 사실 공기가 없는 그냥 우주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돌멩이가 떨어지다 보면 이제 중간권쯤 오면 그나마 공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공기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타기 시작하죠.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된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거기 보면 봐봐. 중간권은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특히 여기 보세요. 중간권 계면에 가면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 나타나요. 중간권 계면에 가면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다 쓰진 않을 텐데. 이거 여기다 써줄까 그냥? 중간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 기온이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열권. 열권. 자, 이제 열권은 이제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 500km 정도까지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자, 열권쯤 가잖아. 보세요. 중간권까지는 어쨌든 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권을 가면 너무 땅에서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여기 난로가 있는데 내가 난로에서 멀어지면 점점 추워질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추워지는데 여기 중간에 뭐 또 난로가 하나 있으면 뭐 다시 더워질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 난로에서 멀어지면 점점 추워지다가 난로에서 진짜 멀리 있어. 예를 들어 여기 난로 켜놨는데 저쪽 건물에 가 있어. 난로의 영향을 받겠냐 안 받겠냐? 절대 받지 않겠지. 거기서 덥고 추운 건 얘 때문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열권도 똑같은 거야. 근데 열권은 지금 보면 올라가서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얘는 땅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대기의 바깥쪽이다 보니까 태양빛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일 거 아니야. 햇빛의 영향을 받는 거야, 햇빛에. 그래서 열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더라.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얘는 이제 땅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인 거야.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다. 자, 공기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 매우 희박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굳이 따지진 않아.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따질 의미가 없는데 굳이 따지면 안정한 거죠.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열권에도 말이야 뭔가 층이 존재해. 이렇게. 오존층은 아니지만 이른바 전리층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전리층. 전리층이 뭐냐면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모여있는 층이야. 이른바 전리층이라는 게 존재한다. 전리층.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전리층에 있는 입자에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거든. 걔네들이 서로 부딪혀. 바로 뭐가 나타난다? 오존층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오존층. 미안해. 정신 못 차리네. 오로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전리층에 있는 입자하고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입자들이 있어. 태양풍이라고 하거든. 그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형형색색의 약간 무지개 모양, 약간 커튼처럼 나타나는, 아주 이쁘게 나타나는 게 오로라인데, 보통 오로라는 대신에 이제 주로 극지방에 있는 열권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극지방에 있는 열권에서 나타나긴 한다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리층에 있는 입자 때문에 그 전리층이 있는 곳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놔요. 인공위성. 위성을 띄워놓으면 내가 위성에다 신호를 보내면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를 이용해서 신호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위성들은 전리층에다 띄워놓습니다. 물론 전리층도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 개 층이 있어요. 알파벳까지만 붙여놓을처럼 F층, G, 이런 식으로 알파벳 붙여가면서 여러 개 층을 또 구분을 하는데 아무튼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전리층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열권에서 기억해야 될 것. 아까 중간권에서는 뭐 대류현상, 그지? 유성 관측 이런 거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는 오로라, 인공위성 궤도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다만 이제 열권쯤 가면 거의 우주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오거든. 자, 여기서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때문에 사실은 대기권이 4개 층으로 나뉘는 거야. 만약에 오존층,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는 경우거든. 오존층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네, 이거 같은 높이, 이렇게 같은 높이 해놓으면 생각해봐. 오존층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오존층이 없으면 여기도 올라갈수록 낮아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일 겁니다. 그냥 어디까지? 중간권 끝나는 곳까지 올라갈수록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야. 오존층이 없으면. 오존층이 있으면 4개 층이 되는 거고 오존층이 없으면 아마도 우리의 대기는 2개 층으로 나뉘었을 거라고. 그래서 요 그림 2개 비교한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존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지? 기왕이면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그리면 좀 좋은데.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비교가 되잖아. 그지? 한 번에 비교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해봤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은 너희들이 한번 꼭 읽으면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읽으면서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란다.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면 선생님이 뭐 원소 같은 거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안 한 거고 뒤에 8페이지로 가봅시다. 8페이지. 자, 8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 수권 얘기가 나온다. 그지? 수권. 자, 수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수권. 요건 지울게. 요건 지울게. 자.
자, 세 번째로 수권이지. 자, 수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물론 이제 지구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물로 이루어진 부분.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로 이루어진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수권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뭐다?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크게 바닷물, 해수라고 불러. 그 다음이 이게 대략 한 97.2% 정도 될 거야. 지구 전체로 따졌을 때. 그리고 나머지가 뭐다? 육지에 있는 물이야. 육수라고 표현해. 육수. 그치? 배고프다. 그치? 개인적으로 육수 되게 좋아하는데. 그치? 지금 배고파. 너무 배고파갖고 지금 선생님이. 육지에 있는 물이야. 그런데 니네 육지에 있는 물이 그러면 이제 전체가 2.8% 정도 되겠지. 그치? 물론 공기 중에 있는 물도 있긴 하다만 여기선 공기 중에 있는 물은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뭘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 왜? 남극은 대륙이거든. 그 대륙 전체가 어마어마한 두께의 빙하로 덮여 있거든.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뭘까? 지하수입니다. 그 다음이 지하수야. 그 다음이 우리가 그냥 흔히 나가면 바로 앞에 탄천. 그지? 이런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뭐 이건 그래서 여담이긴 한데요. 우리가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 인간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은 매우 적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합치기 2.8%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닷물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그지? 특히 중동 지방 같은 데는 이 물이 되게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닷물을 육지 물처럼 바꾸려고 하지. 해수 담수화라고 하거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볼게. 니네 바닷물은 먹으면 어때? 짜잖아. 짠맛 나지, 그치? 우리 짠맛이 나는 물을 뭐라 부르지? 염수라고 불러. 염수. 그래서 바닷물은 전부 뭐다? 염수야. 염수. 짠물이야. 그러면 염수의 반대말은 뭘까? 담수라 그래. 자, 지우야. 질문해볼게. 지우. 지후가 아니고 지우. 육수는 그러면 담수냐?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들은 모두 담수다. 맞을까 틀릴까? 틀린 말입니다. 육지에 있는 물은 뭐 우리가 알지 짜지 않은 물이지 대부분이 담수이기는 한데 육지에 있는 물 중에는 모두 있다? 염수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육지에 있는 물 중에는 염수도 존재한다는 거야. 염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닷물은 그냥 무조건 염수인 거야. 그런데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이 담수이긴 하지만 염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 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빙하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죠. 빙하도 니네 그거 알지? 남극은 대륙 빙하고 북극은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바닷물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바닷물. 자, 아까 우리가 공기도 올라가면서 온도를 재본 것처럼 바닷물도 수심이 되게 깊은 곳은 엄청 깊을 거 아니야.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한번 재본 거예요. 자, 참고로 바닷물의 온도, 수온, 특히 바닷물 표면의 온도는 태양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가 요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세로축이 수온이라고 하잖아. 그럼 요건 이제 그리는 건 좀 이따 그려. 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바닷물의 온도가 한 요쯤 되는 거예요. 표면의 온도가. 그다음에 이 세로축을 우리가 수심, 깊이라고 해보면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점점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니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깊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은 어때? 자, 현재 여기서부터 햇빛이 닿지 않아. 그럼 그 밑으로는 다 닿지 않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 아래는 전부 햇빛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어때? 온도가 매우 낮으면서 깊이에 상관없이 온도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 표면 위로 뭐가 불어? 바람이 분다는 거야. 물론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이다 보니까
원래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는 깊이까지는 온도가 조금 일정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부터 온도가 내려간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그리지 말라 그랬잖아. 왜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이제는 그려도 돼. 그래서 결국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3개 층으로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3개 층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윗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혼합층이라 부르고 그 밑은 수온약층이라 부르고요. 가장 아래쪽은 심해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개 층으로 나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혼합층.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층상구조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층상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뭐 아까 이 기권도 얘기했지만 뭐 기권의 역할 이런 거 얘기 안 했다. 그냥 그런 거 한번 너희가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중요한 것만 얘기할 거야. 자, 혼합층은 아까 말로 설명했듯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 수온이 일정한 층인 거죠. 수온이 일정한 층. 그런데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마다 바람이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적도 지방하고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이 나오는데, 야, 우리 중위도 지방하고 적도 지방을 비교하면은 적도 지방이 더 중위도가 더 세거든. 그러면 바람이 센 곳은 혼합층이 더 두꺼워지는 거야. 좀 이따 따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이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층이 혼합층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온약층이란 층이 나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약층이니까 뭔가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약은 도약 할 때 약. 점프야, 점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들어갈수록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온약층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수업 분위기가 되게 너무 조용하다. 그치? 되게 조용해졌네. 뭐 그렇다고 수업이 재미없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그치? 내가 바라는 분위기긴 해. 그치? 자,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이제 왜 낮아진다고? 기본적으로 햇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들어갈수록 햇빛이 점점 적어지니까 이제 낮아지는 거고, 얘도 원래 낮아져야 되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섞여서 그런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판 이렇게 딱 나눠봐. 그지? 판 나눠보면 어디가 더 무거워? 자, 봐라.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운 거거든. 맞지? 그럼 위가 따뜻하면 얘가 가볍고 아래쪽이 무겁겠네. 그지? 그럼 얘는 위아래가 섞일 일이 없네요. 맞지?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매우 안정한 층인 거야. 안정한 층. 아래쪽이 더 무겁거든. 그러면 안정하니까 방금 얘기했지. 위아래로 바닷물이 섞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약층은 이른바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연직운동. 연직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봐라. 이것 때문에 심해층하고 혼합층 사이 뭔가를 차단하는 거야. 물질과 에너지가 교환되는 걸 차단해요. 자,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그 밑에 있는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합니다. 뭐 에너지도 사실 이것만 딱 놓고 보자. 에너지도 차단할 수 있거든. 에너지도 못 올라온단 말이야. 아무튼 물질 교환 차단. 이거 핵심적인 말이야. 물질 교환 차단한다. 자, 이게 수온 약층이야. 그 다음에 봐. 일단 써놓고 얘기합시다. 세 번째는 심해층이 있어. 심해층은 아까도 햇빛이 아예 도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심해층.
그냥 수심에 관계없이 온도가 일정한 층입니다. 얘는 어차피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수심에 관계없이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해요. 그리고 심해층 자체는 또 좀 이따 얘기했지만 계절의 영향도 안 받아. 그게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그냥 심해층은 늘 차갑고 일정한 거야. 수온이 낮고 일정하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심해층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심해층에 있는 물에는 그 용존산소라고 하거든. 여기 나중에 이제 2학년 지구과학 배우면 2학년 때 나를 만나면 그지? 나를 만나서 지구과학을 배우면 그지? 니네가 2학년 때 지구과학 든다고 하면 무조건 나를 만나게 돼 있어. 2학년 지구과학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2학년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알고 보면 되게 대단하지 않냐? 2학년 물리 수업도 하고 지구과학 수업도 하고 사실 생명과학도 할 수 있거든. 생명과학 수업도 하고 그지? 초천재인데 그지? 아직까지 세상이 날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이라도 날 많이 알아줘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구독을 해라. 155명 됐더라 그지? 올 한 해까지 내가 1000명이 목표라니까 그지? 1000명 목표야. 빨리 구독 안 하면 구독해. 선생님 되게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선생님 친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거든. 4000명이더라고. 4000명. 그걸 어저께 우연하게 이렇게 내가 인스타그램 한번 깔아봤거든.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한번 옛날에 깔았다 지웠는데 해봤는데 내가 아는 또 영어 선생님이 계셔요. 되게 젊으신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그 선생님 유튜브 링크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 봤거든. 구독자가 8000명이 돼 있더라고. 어디 가서 구독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그지? 155명 어디 내밀 수도 없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봐라. 그지? 왜 그거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면 영상 보면 이제 누가 봤는지 나오잖아. 구독자의 비율과 비구독자의 비율 나오거든. 비구독자의 비율 거의 90%야.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다는 얘기야. 정작 내 새끼들은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너희들이 좀 많이 봐야 되고 아무튼 볼 때는 돈 내고 봐라. 그치? 그 돈 내는 게 뭐다? 구독이다 구독.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참 힘들긴 할 거야. 그치? 어떻게든 구독자를 늘리려고 별 생쇼를 다 하잖아. 그치? 나도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춤추고 이래야 되려나 봐. 그치? 자, 이렇게 일정. 자, 그런데, 근데, 이러한 층상 구조를 기본적으로 띄는데, 이러한 층상 구조가, 자, 이거 해수의 층상 구조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러한 해수의 층상 구조가 미도,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이거 위도에 따라서도 저 구조가 조금 달라요. 위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져.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위도에 따른 자 층상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도에 따른 층상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혼합층 얘기했다만 봐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합층은 바람이 센 곳은 혼합층이 두꺼워질 거고요. 바람이 약한 곳은 혼합층이 얇을 거거든. 그럼 봐라. 니네 적도를 생각해 보면 적도는 일단 동네가 더운 동네잖아. 적도에 있는 바닷물 수온이 매우 높겠지? 근데 적도는 또 극지방이나 중위도 지방에 비하면 바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적도는 혼합층은 되게 얇어. 혼합층은 얇어. 그러나 혼합층 밑으로는 무조건 수온 약층이잖아.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적도 지방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어떠냐? 일단 중위도 지방에 있는 바닷물은 적도보다는 수온이 낮을 거 아니야. 수온이 낮은데 중위도 지방은 적도 지방보다 바람이 세요.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이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 혼합층이 훨씬 두껍다. 중위도 지방이야. 이게 중위. 자, 예를 들어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은 어떨까?
일단 동네 자체가 너무 추운 곳이잖아. 그러니까 게다가 극지방은 바람이 또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은 아예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표면부터 다 심해층인 셈이에요. 표면부터 다 심해층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 선생님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적도지방 혹은 저위도라고 나오고, 저위도, 중위도, 극지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적도는 어떻다고? 바람이 매우 약하다고요. 그치? 바람이 약하니까 혼합층이 두께가 매우 얇아요. 두께가 매우 얇아. 게다가 잘 봐. 두께가 매우 얇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나오면 혼합층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혼합층이 발달하지 않는 거야. 자, 선생님 여기다 하나 더 쓸 겁니다. 잘. 그 다음에 일단 중위도를 먼저 보자면 중위도는 수온은 조금 낮지만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치?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 그럼 다른 말로 혼합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런데 저 여기다 하나 더 적는다 그랬죠. 적도는 그러면 뭐냐? 혼합층은 발달하지 않는 대신에 적도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요 차이를 알아야 돼. 잘 봐봐, 얘들아. 좀 이따 적고 봐봐. 혼합층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두께가 두껍다는 거거든. 혼합층이 발달하는 건 두께가 두꺼우면 발달한 거야. 그런데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라는 건 이게 두껍다는 의미가 아니야.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건 뭐냐면 표층과의 온도 차이가 크면은 발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봐봐. 중위도는 수온약층은 온도 변화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 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온도가 요거잖아. 그리고 수온약층이 끝나는 곳의 온도가 이거잖아. 이 온도 차이가 크면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라고. 근데 중위도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적도는 어때? 이만큼인 거잖아, 이만큼. 적도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곳의 온도가 이거잖아. 수온약층이 끝나는 곳의 온도가 이거. 온도 변화가 훨씬 크죠. 온도 차이가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층은 두꺼울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수온약층은 온도 차이가 클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해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극지방은 바람도 세고 애초에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까 그냥 전체가 뭐다? 바닷물 전체가 심해층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뭐야?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럼 얘기하는 김에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니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니네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좀 풀어봤더니 이런 그림이 좀 나오던데. 자, 여기가 가로줄이 위도야, 위도. 위도가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인 곳이야. 북극. 여기가 남극이라고 하면 뭐 여기가 한 60도쯤 뭐 이렇게 된 여기가 여기 한 보통 문제 여기 60도로 나온다. 60도 여기도 그냥 60도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맨 위에 그린 게 혼합층이고요. 여기가 지금 가운데 그린 게 수온 약층을 그린 거고 여기가 심해층을 그린 거거든. 그치?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여기 60도만 표시했잖아요. 60도보다 위도가 더 높은 곳은 아예 다 심해층인 거야. 여기다 연장하면 이렇게 되거든. 연장하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90도야. 그럼 봐봐. 60도 이후는 그냥 여기 전체가 다 심해층인 거야. 심해층. 다만 문제에서는 여기 60도까지만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거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래놓고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 혼합층은 금세 구분이 되거든? 적도는 혼합층이 되게 얇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가 뭐 한 30도, 45도 부근이면 혼합층이 두껍잖아. 그러면 중위도가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이래놓고선 뭘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위도 30도인 곳이라고 해볼게. 위도 30도인 곳과 적도인 곳은 수온약층의 두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얘는 두께를 보는 게 아니라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도 수온약층의 두께를 보는 게 아니야. 수온약층은. 알겠지? 혼합층은 두께를 보면 되는데 수온약층은 두께를 봐봐야 여기나 두께는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온약층은 무조건 온도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거 물어봐. 이런 문제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잘못 그렸다. 미안해. 자, 여기. 실제 이게 문제 나오거든? 여기 H라고 해볼게. 자, H 구간에서 적도는 무슨 층이야? H 구간에서 적도는 수온약층인 거고요. 중위도는 혼합층인 겁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요 그림상에서 요 H 구간을 봤을 때 적도 쪽은 수온약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중위도 지방은 혼합층에 해당되는 거지? 맞아? 혼합층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 놓고선 중위도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다 알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같은 깊이에서 여기는 혼합층이라는 얘기, 여기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얘기하고자 했던 건지 아마 보면 알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도에 따라 달라져. 그 다음에 계절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자, 계절. 자, 이번에는 계절에,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보통 이제 중위도 지방 얘기인 겁니다. 중위도 지방. 계절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가 중위도 지방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근데 여름 어때, 여름? 우리나라 여름 수온 높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잖아. 여름철이 바람이 더 약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혼합층이 얇고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순이라면, 이게 8월달이라면, 근데 1월달, 2월달이부터 한겨울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바람이 무지하게 세요. 자, 바람이 세면 어떻게 돼? 일단 겨울이니까 수온이 낮아지지. 맞지?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지지. 그래서 겨울철에는 뭐 예를 들어 1월달이다 그러면 거의 이런 식이 되거든? 2월달이 되면 그냥 아예 이렇게 되는 셈인 거예요. 2월달. 그러니까 여름에는 층상구조가 나타나는데 겨울에는 층상구조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바람은 8월보다는 2월이 세기 때문에 2월달이 혼합층이라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맞지? 그래서 혼합층은 2월의 발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지. 그냥 혼합층은 겨울이라고 돼, 겨울. 이게 겨울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 그림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여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겨울철에 여름보다는 더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분홍색이 한 1월쯤이라고 한다면, 점점점 층상구조가 사라지는 거야. 한겨울로 갈수록 아예 층상구조가 사라지는 거야. 자, 그럼 니네 수온약층이 제일 발달한 계절은 언제일까? 무조건 온도 차이가 클수록 수온약층의 발달이라고 그랬잖아. 오히려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겨울보단 여름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에서는 또 바람이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불면 계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층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니? 있더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수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수권의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거기 그 땡땡땡이 있는데 두 번째 땡이 있지.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층을 따져본 거라면 바닷물 자체가 이제 표면이 흘러.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아마 통과 2에서 배우게 될 텐데 바닷물이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라고 써놔. 거기 두 번째 땡에 보면 9페이지 두 번째 땡에 보면 해수의 순환을 통해 지형을 변화시키고 흡수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이라고 돼 있잖아. 그 옆에다가 괄호하고 에너지 불균형 해소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에너지 불균형 해소. 이거 아마 통과 2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라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생물권은 간단하니까 그냥 생물권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합시다. 자, 네 번째 생물권 나오잖아. 생물권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 같은 생물과 그치? 그런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합쳐서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다양한 곳에 분포한다 이거지? 예를 들면 당연히 땅에 살 거 아니야. 지권에도 분포하고요. 수권에도 분포하고요. 심지어 어디에도 기권에도 다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권은 모든 영역에 분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외권은 어차피 우주니까 우주를 제외한 그래서 생물은 대부분 영역에 분포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또 마찬가지 나머지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참고해 두시면 되겠다. 생물 자체에다가 걔네들이 분포하는 영역, 분포 공간분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영역? 분포하는 영역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권, 수권, 지권에 걸쳐서 다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외권을 제외한 영역에 다 분포한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쓴 거야. 대부분 영역에 분포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외권은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2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